오징어 게임 시즌2를 봤어요. 봤더니 빨간 머리에 이정재가 나오고 그 딱지치기 하는 그 뭡니까? 그 공유를 찾아다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공유가 그 이제 빵하고 복권하고 사가지고 그게 이제 되게 가난한 사람들 있는 이제 그 탁골공원 비슷한 데 가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랍니다. 빵을 선택할래? 아니면 복권을 선택할래? 이렇게 권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빵이 아닌 복권을 골랐다라는 것. 그 빵을 고르는 사람들이 소수였다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저 같았으면 뭘 선택했을까? 저는 99% 빵을 선택합니다. 복권은 멀리 늘겨지고 빵은 당장 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복권보다는 빵을 훨씬 더 선택한다라는 겁니다. 저는 좀 확실한 걸 추구하는 편입니다. 모험하거나 도박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. 오징어 게임에는 보면 456명이 모여서 게임을 하며 살아남아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죠. 상금을. 만약에 저 같으면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를 할까?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피치 못할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빚을 많이 졌다 하더라도 죽거나 돈 벌어가지고 빚을 한 방에 갚거나 하는 그런 모험은 안 할 것 같아요. 이건 누구나 다 이제 각자 처지가 다르고 마인드가 달라서 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삶의 벼랑에 내몰려서 쓰레기 같은 삶을 강요받느니 차라리 그냥 도박해서 죽거나 살아남거나 이걸 아마 선택한다라고 하겠죠.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오징어 게임 안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 소수죠. 소수에 속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어차피 현실 세계든 오징어 게임 안에 게임이든 게임 플레이어든 누구든 간에 그 소수 안에 들어가려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저는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책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되게 가슴 깊이 새기려고 애쓰는 중입니다. 그는 3억 5천만 원의 빚을 10여 년 동안 갚습니다. 잠을 한 2-3시간 자고요. 일을 7개에서 10개 가량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친 듯이 빚을 갚아요. 근데 되게 서글픈 건 그렇게 하고 몇 년 뒤에 암으로 죽습니다. 보통 사람이 한 30년에 걸려서 갚을 빚을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해서 수명까지 같이 단축해서 빨리 세상을 떠난 거죠. 그만큼 빚 갚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마음가짐 단단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죽음하고 돈하고 서로 바꿀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오징어 게임에서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들은 목숨을 걸고 게임에 응하죠. 근데 그 게임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 그걸 아마 비유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. 욕심 그만 부리고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중간중간에 이 누굽니까? 그 이정재의 성기현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보면서 참 산다는 게 무섭다라는 걸 참 많이 느꼈고요. 딱 한 번만 더 해보자.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는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몰라시키는 그런 이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뭐 흔히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. 이 금고 터리범이 이 손을 씻었다고 뭐 깜빵에서 10년 넘게 살고 나와서 개가 전선했다 그러는데 옆에 누군가 꼬드깁니다. 딱 한 번만 더 하자고. 이번에 딱 한 번 하고 몇십억씩 챙겨가지고 안 하면 되지 않냐고. 근데 그런 마음이 한 번만 더가 한 번만 더로 안 끝나죠.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5번 10번 되죠. 그래서 저는 코인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. 코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집어넣었는데 100억이 됐다고 쳐보자고요.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코인을 안 할까요? 합니다. 장담컨대 또 합니다.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. 되게 무서운 얘기죠. 저도 있잖아요.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2번째 회사 다닐 때 제 옆에 있는 팀원 여직원이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80만 원을 주고 샀어요. 저에게도 사라는 거예요. 너는 몇 개 샀어요? 그러니까 2개를 샀대요. 160만 원씩 두 개를 샀죠. 근데 그 친구는 좀 보통 사람하고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지금도 코인을 그 2개를 가지고 있대요. 아마 제가 그 과거로 다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1억 몇천이 된다라는 걸 알고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코인을 샀을까?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못 샀을 것 같아요. 왜냐?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코인 사서 뭐 200배든 2000배든 그걸 돈 벌으면 그걸로
나의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그게 되려 더 재앙이 돼서 다른 허짓거리들을 더 하다가 아마 내 스스로 몰락해서 아마 팬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,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행이나 도박은 나를 파멸로 이게 몰고 가지 절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무조건 삶이 오른다? 이런 게 어딨냐고요. 그런 거 없습니다. 안 믿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. 그런 건.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내가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야죠. 그게 현실적이죠. 그거 말고 뭐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에게 아주 엄청난 이 소스를 제공해줘서 돈을 많이 번다?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런 요행 바라다가 망가지는 이들이 영끌들이죠. 비투하는 사람들이고. 우리가요 살면서 뭐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절박해지면 선택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강요당하죠. 옆에 있는 사기꾼들에게. 짜여진 판에서 도박판에서 이 삐끗해가지고 걸려들면 전부 몰살당하는 겁니다. 그게 오징어 게임에 임하는 그 게임판에 있는 사람들이나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참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원달러 환율이 1,500원 육박한다고 하는데 1,600원, 1,700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 지금 달러를 마냥 사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겁이 나서 못 살 것 같아요. 트럼프 변수까지 합치고 뭐 지금의 이 불안한 전국이 2025년 3월, 6월, 2025년 상반기 계속 지속되면 1,600원도 돌파하고 1,700원도 간대는데 뭐 봐야죠. 뭐 어떤 놈들은 저한테 뭐 원달러 환율 1,500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것 같다라고 비아냥거리는 미친 놈도 있어요. 그걸 내가 왜 바라겠냐고요. 원달러는 1,500원 육박하고 1,600원 올라가면 내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바라는 미친놈이 어딨냐고요. 근데 이 유튜브 영상에는 댓글 다는 놈들 중에는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. 그렇게 얘기한 놈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네요. 나가 뒤져라. 그런 이제 남들에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심보는 절대로 삶이 안정될 수 없고 잘 살아갈 수 없을 거다. 왜? 그런 삐딱한 마음을 먹으면 그 삐딱한 마음이 그대로 너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가서 너의 인생이 삐딱해지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좀 더 남을 좀 더 배려하려고 애쓰고 남에게 좀 더 도우려 하고 좀 위하려고 애쓸 때 그럴 때 남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려고 애쓰는 거지. 나만 이기적으로 울고 나만 잘난 것 같고 딴 놈들 다 병신처럼 보이고 한심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며 착실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. 함부로 모험할 생각하지 말고 이 죽음하고 돈하고 바꿀 그런 병신 같은 게임에는 참여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